비트코인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푼이라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다. 금액은 아마 모자이크가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이거 맞아요? 제 거? 네. 이게 올해 기간 누적 수익률. 근데 여기 금액 가중 있고 뭐 시간 가중 단순 수익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금액 가중은 넣고 빼고를 한 사람들은 금액 가중을 보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작년은 굉장히 좋았네요. 그리고 처음 투자를 시작한 게 22년부터 네, 아마 그럼 22년은 조금밖에 안 넣었었나 보네. 맞아요. 22년 한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반 시작한 거랑 똑같아요. 시작한 날짜가. 그래요? 네. 오. 포트폴리오반이 2022년 8월에 1,000만 원 가지고 딱 시작했거든요. 오. 그래서 비교하기도 너무 좋아. 좋다. 시작 금액도 비슷하고. 물론 그 아주님은 넣었다 뺐다 하시겠지만 네. 저는 그냥 넣은 거 그대로 하고 그거를 감안하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는 게 뭐냐면 얼마를 넣었고 얼마를 뺐고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체크하시려면 투자 내역에서 투자 손익 들어간 다음에 연도별로 해서 아래로 내리면은 입금이 얼마고 출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으로 뺐는데 그럼 코인으로 뺐을 당시의 가격이 계산돼서 반영돼요.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이거를 어디다 적어놔야 될 것 같은데? 계산하는. 대충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대충만 두렵네요. 제가 여러분 대충 계산할게요. 아마 이거 건너뛰기 될 것 같긴 한데 자 한번 제가 잘 계산하신 거 맞나요? 네. 이만큼을 입금했네요. 그쵸. 대충 알던 거랑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입금했고 그다음에 출금한 거를 좀 하면 이만큼을 생각보다 많이 출금했네요. 네, 이만큼을 출금했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있는 금액 빼고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이만큼 정도가 이제 남아 있으면 거의 똔똔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걸 보면 거의 똔똔이네. 똔똔보다 살짝 아래긴 하거든요. 네, 살짝 마이너스긴 그쵸. 한데 거의 똔똔이 맞네요. 저는 사실 엄청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벌었을 때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네, 벌었을 때 엄청 많이 벌고 그 올해만 금액 가중을 봤을 때 마이너스 43%니까. 그쵸. 그래서 체감상 너무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똔똔이네요. 맞아요. 저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내가 얼마를 넣었고 얼마를 뺐고 그다음 네. 남아있는 돈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손해봤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지. 갑자기 좀 행복해졌어요. 그래요? 네. 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2022년 8월부터 저희가 매매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2022년 8월이 이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트의 가격은 이때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몇 퍼센트 올랐는지는 보지 않을게요. 일단은 이때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는 이제 손실이 아니어서 그나마 와 다행이다라고 다행이다. 생각하겠지만 이런 대상승장에서도 수익이 아니면 하락장에서는 그냥 깨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트만 이런 상황이고 네.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 리플은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매틱인데 얘는 아예 저점 갱신해버렸고 네, 요 폴리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알트들은 좀 다 바닥권에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네. 알트코인은 많이 오른 게 아닌 게 맞는데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결국에는 덜 수익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쵸. 사실 이 말을 안 드렸는데 제가 코인을 시작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단 한 푼이라도 매수를 해본 적이 없다. 물론 제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가장 기본으로 보는 차트긴 하지만 막상 비트코인에 매수를 해본 적은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그럼 이제 저랑 이런 얘기도 한번 할 것 같긴 해요. 어떤 코인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충분히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제 지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캡처해서 이제 받았는데 네. 요거는 올해만 투자한 것. 네, 올해만 했을 때 플러스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올해만 한 걸 따로 갖고 있냐면 네. 예전에 투자했던 거는 사기가 아깝대.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예전 거 평단가를 보여줄게요. 비썸에서 한 건데 네. 보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수익률이 2100%거든요. 뭐야? 그리고 비트코인은 1500%고 그래서 평균 매수가가 비트코인이 490만 원이고 이더리움이 1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언제부터 했냐면 18년도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했었어요. 적립식 매수 설명해주고 적립식 매수로 이렇게 사 그리고 이제 이때 빼 해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뺀 계좌예요. 더 뺀 거 같은데? 5천만 원씩 2번 뺐나?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뺀 계좌고 네. 그래서 이제 살만해 다시 살만해 여윳돈 있으면 넣어 라고 한 게 아까 봤던 거 이건 올해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 제 친구는 쉽게 말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변하지 못해.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반 거를 한번 보여주면 네. 원래는 빗썸에서 하다가 그 업비트로 업비트로. 옮겼거든요. 그쵸. 업비트로 옮겼는데 업비트로 언제 옮겼냐면 23년 3월인가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22년 8월 해가지고 11월에 FTX 사태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저도 3월이나 돼야지 이제 다시 한 1,100만 원이 된 거예요. 원래 한 80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이 요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원래 저는 아직 수익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가 이게 한 2,7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700만 원 만들고 근데 지금은 2,700만 원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한 2,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처음 시작은 똑같았는데 저는 2배 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상태를 유지 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저도 만들긴 했었어요. 올해 만들었는데 이제 빼질 않아서 그게 천장인 줄 몰랐어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보면 최근에 현금화를 많이 해서 원래 비트코인 비중이 40%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 나는 거는 끝까지 갖고 있고 솔라나 수익률도 아직 200%도 없고 이제 요런 상태다. 사실 저는 이런 수익률이 찍혀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빼니까. 근데 그건 매매 스타일이 어차피 상관없어.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한참 내가 돈을 벌 때는 야 뭐 저렇게 스윙으로 해서 돈 얼마나 벌어 라는 생각 저 하거든요. 저도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제가 해놓은 계좌랑 제가 단타하는 계좌랑 몇 달 뒤에 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 같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알트 쪽 단타를 해서 수익률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한 비트코인을 위주로 했던 포트폴리오가 나중에는 수익률이 훨씬 나았다.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매매 사이클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거 알려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케이. 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같이 이제 할 건데 커뮤니티나 뭐 카톡방 보면은 막 얼마 벌었다, 뭐 수익률 얼마다 올리잖아요. 걔네들은 이런 걸 안 올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그 거래소랑 미팅도 몇 번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입금이랑 출금 비교하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입금보다 출금이 더 많은 사람 비율 그런 사람들 얼마나 비중이 되냐라고 했을 때 현물 거래소는 5%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선물 거래소는 1%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한때 잠깐 올랐던 것만 그냥 내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막상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금을 해야 어쨌든 내 돈인 건데 끝까지 갔을 때 수익인 사람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막상 하면 뚜껑 열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몇 안 된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원효띠 정도? 왜냐면 그 사람들 계좌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저도 진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 혼자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잃었어. 그러면 그냥 돈 또 넣어서 하지 뭐. 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계좌를 오픈해놓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저는 잃었는데 돈 더 넣고 할 테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계정을 가지고 수익률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극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한번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거 매매 인증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면 어쨌든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수강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따라해서 그대로 수익률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상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저게 진짜라고 생각 안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요? 이제 그걸 꿈꾸죠. 꿈꾸죠. 네네. 나는 다르지 않을까. 그치. 하면서 정작 본인이 벌어들인 걸 레퍼럴로 벌어들이면서 잃으면 레퍼럴로 다시 시드 만들어서 하고 잃으면 다시 레퍼럴로 시드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 100개가 있는 사람이랑 우리는 네. 코인 100개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2-3개 아니에요? 2-3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지. 코인 100개 주고 1000개 주면은 누구나 다 왕깨요. 그렇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해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걸 너무 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매매에도 재능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알죠. 저는 진짜 매매는 재능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맞아. 그 공부가 전 그나마 제일 재능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 쪽도 다 저는 재능, 예체능도 다 재능, 운동도 다 재능 이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스케이트를 백날 탄다고 꼭 김연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한다 해서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을 수 없듯이 약간 이쪽이 그렇게 재능, 노력으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 정승재 아저씨라고 있어요. 그 수학 강사님 알아요 혹시? 알아요. 아 그래? 정승재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생님 공부가 재능이라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정승재 아저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재능은 맞는데 재능은 수학 올림피아드 가는 애들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재능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노력하면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등급 뭐냐면 4% 이내거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야. 재능은 원효띠나 진짜 차트를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보면서 수익 진짜 잘 나는 애들 있어요. 네. 물론 그 사람들도 대부분은 청산을 몇 번씩 당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원효띠 같은 사람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재능인 거고 우리는 평범하게 하면 요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4% 안에? 저처럼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 거 수익률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근데 아직 믿지 못하는 시선으로. 근데 이제 그 아주님이 아까 전에도 이제 노력이 약간 뭐 했는데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 맞아요. 그 목표치를 그 김연아로 잡아서 그래. 김연아, 장미란 뭐 이런 사람들로 잡았으니까 그래.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마라톤을 완주해보겠다. 그럼 10년 동안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쵸. 물론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습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0km만 달려도 전 세계 사람들로 치면은 진짜 상위 한 뭐 몇 %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단타 초고수를 만들어주고 싶긴 하거든요. 단타 초고수를 만들어주고 싶대요. 왜냐면 저도 단타 하니까. 근데 제 목표는 일단 네. 곧 불장이 한 번 더 오고 하락장이 온단 말이에요. 오죠. 언제 올지. 와요. 근데 무조건 와요. 무조건 오죠.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내년 되면은 비트코인 2.5억에서 한 3억 아마 이 정도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남들 다 해가지고 저는 요 1,000만 원으로 뭐 1억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읽진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해서 여러분들도 진짜 달라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나는 훨씬 잘하던데? 뭐 약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좀 뼈아픈 말이지만 아주님이랑 나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인지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아주님이랑 나랑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를 감정이입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단타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려고도 노력할 테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뭐 매매 사이클 이런 걸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네. 뭔가 장이 좋을 때 했어야. 아니야 오히려 이게 왜냐면 그래요? 장이 좋았을 때는 퍼즈랑 나랑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제 말 씨알도 안 먹히니까 오히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온다니까. 불장 안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일단 저는 요 영상이 몇 개로 나눠져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구나. 방법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되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플러스인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엄청 올랐다가 솔직히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뭐 하락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하락장이라고는 볼 수 있죠. 뭐 이 정도면. 그런가요? 그래도 마이너스 30%가 넘었으니까 고점 대비. 이제 요런 하락이 아니고 요런 하락 오잖아요. 마이너스 한 70% 되는 하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랐다 떨어져도 플러스인 상황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거를 아주님을 통해서 하려고 할 건데 네. 왜 한숨을 그렇게 깊게 아니 저는 이제 솔직한 말로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아주님이 뭐 투자 잘하게 되든 말든 그쵸. 나랑은 관계없는 사람이고. 물론 뭐 잘 되면야 좋죠.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시작하네. 지금 어쨌든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나의 부족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네. 그러면서 이제 딱 지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